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코스는요, 그 마스터즈 클럽 밸리 CC라는 코스인데요. 이 마스터즈 이름이 들어간 코스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 G2O 프로들도 사실 언더파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까다로운 코스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최대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꼭 마스터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번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1번홀에 와 있는데요. 자, 1번홀은 그냥 미니맵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거리를 보나 뭐 미니맵을 보나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저 페어웨이 양쪽에 있는 그 페어웨이 벙커 양쪽에 왼쪽과 우측에 있는 벙커가 빠지게 되면 벙커 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탈출이 좀 쉽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저 페어웨이 양쪽에 있는 벙커를 피하면서 최대한 페어웨이 가운데 티샷을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티샷을 최대한 저 가운데에 안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 좌측 끝을 겨냥을 해서요. 아주 살짝 그 조금은 드로우성이 걸리도록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실 저 벙커를 피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피하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역시나 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기 그 벙커 좀 그 앞쪽으로 가게 되면 벙커 턱이 높은데 다행히도 벙커 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남은 거리도 128m, 한 130m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20%를 하게 되면 대략 한 156m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156m는 여러분들도 미드라이언으로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번 홀은 가장 그 벙커를 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벙커에 빠지는 경우더라도 뭐 탈출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56m 정도가 되는데 바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 160m 정도 공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핀 위치를 보게 되면 일단 핀보다 좌측은 그 약간 내리막성으로 해서 결국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핀보단 좌측으로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스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핀보다 우측으로 미스를 하게 되면 그 굉장히 심한 옆라이성 내리막 퍼팅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핀보다 제가 보내고자 하는 지금 방향으로 딱 그 랜딩 지점을 설정해 놓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는 약간 페이드가 걸려주면 더 고맙고 똑바로 가도 뭐 그렇게 파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는 그런 공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우측으로만 미스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저는 IP를 저렇게 해놓고 똑바로 가도 상관없고 약간 페이드가 걸려주면 더 고마운 그런 공략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뭐 그린을 벗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미니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어프로치하기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경사가 별로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홀컵까지 오르막 경사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린이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 핀보다 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그 옆라이성 그런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 위치는 피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나 아니면 조금 더 앞쪽에서 저 그린에 올라만 갔어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 상태에도 이 자리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한번 파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경사가 그래도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조금은 흘러내리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공략 지점을요, 조금 홀컵보단 조금 좌측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리는 18m인데 핀보다 지나가게 되면 나머지 팝펫을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핀보단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18m 정도 그냥 그대로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 들어가라. 네, 그 생각보다 그 탄도가 제가 살짝 띄워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안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탄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런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핀보다 약간 뒤로 지나쳐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파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제가 한번 파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를 보게 되니까 그 1.5m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간은 그 흘러내리는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경사는 여러분들 이 정도 경사는 그냥 세게 쳐서 과감하게 그냥 홀컵으로 탁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경사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느낌만 우측으로 좀 겨냥을 해서 그렇게 퍼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홀은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었지만 티샷에서의 그 벙커를 빠지느냐 아니면 페어에 안착시키느냐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대한 벙커를 양쪽에 있는 페어의 양쪽에 있는 그 벙커를 피하도록 티샷 공략을 잘 해준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벙커에 빠지더라도 그 남은 거리가 보통 미드라이언 정도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벙커에 빠졌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충분히 파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2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2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파4인데 자, 백티 기준으로요 437m예요. 굉장히 긴 그런 전장을 가지고 있는 홀이고요. 게다가 또 우측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로서 그게 거리 때문에 저는 약간 페어웨이 우측으로 이렇게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하고 싶지만 우측에는 아주 커다란 벙커들이 굉장히 줄지어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공략을 하기도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페어웨이 좌측을 공략을 하자니 남은 거리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벙커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공략을요 이렇게 벙커 페어웨이 벙커를 보고요. 어차피 바람도 약간 이렇게 훅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똑바로 내지는 약간은 드로우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드로우를 걸긴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조금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페어웨이 안착시키는 거는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벙커를 피하기 위해서 페어웨이 좌측으로 오다 보니까 남은 거리가요 거의 지금 183m의 바람까지 맞바람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200m 정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롱아이언을 잡고 200m 정도 되면 거의 롱아이언이나 그 유틸리티 우드를 잡게 되는데 사실 그린 모양을 보니까 포대 그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 핀보단 좌측은 벙커도 있고 그린 벙커도 있고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좌측은. 그래서 저는 미스를 하더라도요
최대한 핀보단 우측으로 그렇게 미스를 하시는 게 가장 그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위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저 지점인데요. 저 지점으로 공이 가면 아주 무난한 그런 버디 펫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0m 지점에서 저 위치로 제대로 공략을 하기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저 지점으로 최대한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최대한 미스는 좌측으로는 미스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지점보다는 최대한 좌측으로 가진 않게끔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번 아이언으로 한번 공략을, 약간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느낌이 딱 좋아요. 조금만 더 굴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제가 원한 그 핀 좌측을 보고 약간 벙커와 벙커 사이를 피해서 약간 예쁘게 이렇게 페이드를 구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방향은 나름 만족했고요. 하지만 그 런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지나쳤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이 437m에서 이렇게 투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그린에 올려놨는데도 그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버디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버디를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뭐 버디가 안 나오더라도 쉽게 파는 기록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거리가 한 7.6m 정도가 되는데요. 스크린 골프 플레이를 하실 때 보면 컨시드를 1m로 적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8.5m가 되더라도 컨시드를 받아서 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한 50cm 정도는 지나칠 수 있게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짧은 것보다는 살짝 길어서 좀 그래도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게 좋기 때문에, 그럼 저도 대략 느낌은 한 8.5m 정도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깝다. 네, 그 뭐 힘 조절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경사가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2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그 바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공략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플레이했던 그런 바람은 약간 그 팁박스에서는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부는 맞바람성의 이런 훅바람이었어요. 근데 세컨샷 지점에서는 거의 맞바람성으로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롱아이언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바람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요. 어쨌든 2번 홀 자체는 그 핀보단 좌측보다는 핀보다 우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타수를 잃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3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그런 홀인 것 같은데요. 큰 장애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티샷에서의 뭐 어떤 벙커도 보이는 건 없고, 뭐 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티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바람이 굉장히 심한 슬라이스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략 지점을 딱 저 정도에 놓고요. 저는 아주 살짝 드로우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셌었는데 저는 이제 나름 드로우로 공략을 했는데, 그 드로우 공략과 이 바람과 좀 맞물려서 페어웨이 한가운데 잘 간 것 같아요. 160m나 남았어요. 사실 160m면 거의 미드라이언과 롱아이언 그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안착시키는 공략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핀보다 뒤로 지나가거나 핀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심한 그런 뭐 내리막성 아니면 뭐 옆라이 뭐 이렇게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핀보단 짧게 그리고 우측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공략 지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저 그린 앞에 있는 그 에이프론 있잖아요. 그 에이프론을 맞춰서 저는 굴려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사실 띄우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7번으로 높게 띄우는 탄도보다는 조금 낮게 쳐서 어느 정도 런이 좀 생겨서 그 경사를 타고 이렇게 핀 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나름대로 낮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낮게 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볼의 위치를 7번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7번을 들고 있는데 7번이라고 해서 꼭 가운데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 7번도 상황에 맞게 내가 낮게 치고 싶으면 공을 오른발 쪽에다 놓고 공을 띄우고 싶으면 공을 왼발에 놓고 이렇게 공략을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7번을 잡고 볼을 평상시보다 완전히 오른발 쪽에다 놓고 그리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떨어지는 지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공략한 그 느낌이 약간 저 나름대로는 미스샷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벙커와 벙커 사이를 공략을 해서 약간 런으로 좀 튕겨서 이렇게 올라가기에 그렇게 공략을 한 건데 생각보다 탄도가 좀 뜨면서 벙커를 바로 넘겨버리는 그런 공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투혼은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버디 찬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거리가요 13m인데 높이가 0.7이에요. 그렇게 되면 몇 미터를 봐야 되냐면요, 사실 거리상은 28m인데 28m를 타이트하게 딱 치려고 하다가 약간 좀 사실 롱퍼팅은 거리 계산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8m가 지나가게 되면 또 저쪽에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25m 정도 스윙을 하지만 조금 26m, 27m 나가주면 더 고맙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정확히 25m가 나가더라도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거든요. 네, 다행이다. 정말 딱 거의 지금 볼 스피드가 6 정도 나온 거 보니까 대략 한 25m 정도, 26m 정도 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다는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자, 최대한 파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남은 거리가 짧지만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최대한 집중해서 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도 파로 잘 마무리했고요. 지금 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문제는 워낙 코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롱아이언 정도로 그 핀 공략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버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마스터즈 이름이 들어간 코스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버디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덤비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버디를 하나씩 하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 방법인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그 내리막 퍼팅을 남겨놓지 않게끔 그렇게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4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4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4번 홀은 코스 길이를 보니까 373m인데요. 이 드라이버 티샷 그 랜딩 지점이 사실 장타자분들이라면 270m 지점에 있는 저 해저들을 아무런 그런 장애 없이 그냥 장애 요소 없이 훌쩍 넘겨버릴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빠듯한 거리예요. 자, 제가 지금 설정을 270m로 해놨기 때문에 거리가 저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한 230m, 240m, 250m 정도 비거리가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딱 저 위치대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우측에는 벙커가 있고 벙커 옆으로는 바로 또 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점 바로 옆쪽에는 바로 또 해저드가 있어요. 오비는 피하더라도 벙커를 들어가는 건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벙커를 피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저 벙커를 피하려다 좌측에 있는 해저드에 빠지게 되면 타수 손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측 벙커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페어웨이 우측을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비 지역 바깥쪽으로 해놓고요. 똑바로 치던지 약간은 드로우가 나든지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에서 열려 맞게 되면은 저도 아마 오비가 날 것 같은데, 최대한 똑바로 내지는 약간은 드로우가 걸릴 수 있도록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걸렸다. 다행이다. 네, 아슬아슬했어요 이번에. 참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고요. 사실 그냥 똑바로 쳐도 바람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페어웨이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은 거리는 생각보다 좀 짧아지네요. 자, 남은 거리가 127m에 오르막이 6m.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이 세컨샷에서 그 그린을 공략할 때 보니까 그린이 다 높아요. 그래서 약간 포대 그린 형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포대 그린에서는 공을 낮게 쳐서 굴리기보다는 최대한 띄워서 바로 세우는 작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남은 거리도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숏아이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띄워서 바로 공을 세우는 전략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핀보다는 좌측이나 아래쪽 짧게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핀보다 지나치지 않게 공략을 할 텐데, 그러면 127m에 뒷바람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 125m 정도만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125m에 지금 피칭을 들고 있는데요. 자, 보통 여러분들께서 그 피칭이라고 하면은 숏아이언이기 때문에 공을 오른발에다 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든 클럽은 정해진 공의 위치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공의 위치를 조절을 해서 플레이를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비록 피칭이지만요, 평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을 오른발에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공을 왼발, 좌측발에다 놓고 공을 칠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피칭을 공 왼발에 놓고 치게 되면 대략 120m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바람까지 해서 125가 나갈 것 같아요. 네, 정확히 125m가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핀보단 좌측 그리고 짧게 이렇게 딱 들어맞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공략하고자 했던 그 위치대로 공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무난한 버디 찬스는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략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였고요. 기존에 앞선 1, 2, 3번 홀에서는 사실 버디 찬스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 4번 홀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린 위치에 공이 안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디 찬스가 왔는데요. 최대한 기회가 왔으니까 또 살려야겠죠. 최대한 버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남은 거리는 7.2m이지만 컨시드가 1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m가 지나가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략 8m 정도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한 컵 정도만 보고요. 좌측을 한 컵을 보고 8m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경사가 조금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지나간 게 0.9m였거든요. 그래서 뭐 아슬아슬했지만 어쨌든 컨시드는 받았어요. 이렇게 어쨌든 짧아서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4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 4번 홀 같은 경우는 그 좌측에 있는 해저드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홀이었어요. 그래서 또 좌측에 있는 해저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또 우측에 벙커, 또 그 우측으로는 또 오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홀이었는데, 어쨌든 그 벙커를 빠지더라도요 좌측 해저드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략을 페어웨이 우측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공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5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5번 홀에 와 있는데요. 5번 홀 같은 경우는 파3네요. 파3인데, 자, 190m에 내리막이 20m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략 170m 정도 돼 보이는데, 제가 그 7번 아이언이 대략 한 160에서 165m 정도가 나가고요. 6번 아이언이 한 175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딱 거리가 되게 애매하게 걸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오히려 핀보다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린 앞에 장애물이 벙커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린을 좀 짧게 놓치더라도 좀 안전하게 저는 7번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리상은 한 대략 175m 정도는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7번으로, 제가 7번이 165m에서 170m 정도 나가는데 좋은 자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핀보단 짧게, 그리고 약간 우측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저 지점으로 공략을 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람은 잘 탄 것 같은데요. 조금 짧을 것 같긴 한데, 네, 딱 저만큼이 짧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제가 7번으로 아무리 세게 쳐도 한 175까지는 나갈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핀보단 지나치지 않게 짧게 잘 공략이 됐던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만 더 우측으로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하지만 어쨌든 190m 파3에서 이렇게 원혼을 해서 버디 찬스가 왔다라는 거는 정말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파3 같은 경우는 버디를 한다는 욕심보다는 최대한 파를 지키는 작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뭐 버디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쉽게 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거리가 7.7m에 높이가 0.2m면 저는 12m, 딱 12m 정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 밸리 코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똑바로 경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그린 경사가 꼭 뭐 훅라이든지 슬라이스라이든지 내리막, 오르막 꼭 다 만나는 것 같은데, 자, 저는 그러면 이번엔 대략 한 6컵 정도를 보고요. 12m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스톱. 네. 어쨌든 정확히 12m가 볼 스피드가 4.4면 한 12m 정도가 되는데, 12m는 잘 스트로크가 된 것 같은데, 역시나 그린 경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좀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컨시드를 받아서 파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5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사실 그린 앞쪽으로는 큰 장애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핀을 지나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핀보단 짧게 그린을 놓치더라도 어프로치가 그렇게 어려운 경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핀보단 좀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게 5번 홀에 아주 좋은 공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6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6번 홀에 와 있는데요. 497m 파5 홀이네요. 일단 그 첫 티샷에서의 그런 부담은 전혀 없죠. 페어웨이도 넓고, 그리고 뭐
전혀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티샷은 일단 최대한 뭐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할 거고요. 다음 세컨 지점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그 훅바람이 좀 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약간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러프긴 하지만 그렇게 큰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남은 거리가 230m 정도가 되는데요. 역시나 그 그린 주변을 보면 벙커들로 아주 그냥 에어싸놨네요. 방법은 하나죠. 이 수많은 벙커들을 피해서 그린에 바로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230m 정도면 보통 저희들도 우드를 치거나 유틸리티로 좀 세게 쳐야 나가는 거리인데 사실 우드로 공을 세우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공략 지점을 보니까 저는 뭐 그린을 넘어가더라도 그린 뒤에 그 벙커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린 뒤에 벙커에서 어프로치 하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 그린을 바로 공략을 할 텐데 물론 그린에 떨어뜨려서 공이 서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그린에 공이 맞고 튀어서 만약에 그린 뒤편에 있는 벙커에 빠지더라도 아주 큰 어려움 없이 버디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우드로 한번 핀을 바로 보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은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페이드로 공략을 한다는 거는 최대한 그 백스핀 양을 좀 많이 해줘서 공을 그린에 세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린에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은 해보는데 뭐 그린 뒤로 지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페이드를 완전히 잘 쳤어요. 그린을 향해서 자, 그린에 맞고 이제 서줘야 되는데 역시 섰네요. 네. 지금 백스핀 양이 우드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2750 RPM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린에 공을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치니까 기분도 좋고. 네. 자, 이제 그러면 투혼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글 찬스거든요. 자, 최대한 집중해서 이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스 자체가 그 눈에 보이는 경사보다 생각보다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옆경사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략 한 5컵 정도 오른쪽을 보고 한 12m 정도 스트로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앞선 5톨의 그런 제 기억 속에 경사가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한 컵을 더 보고 한 6컵 정도를 보고 한번 12m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짧았어요. 4.3이면 12m가 안 나간 거거든요. 볼 스피드가 4.3. 네. 11m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뭐 컨시드를 봐서 버디는 했지만 뭐 만족합니다. 네. 그 제가 6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6번 홀은 티샷에서의 그런 어려움은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세컨샷에서 보면은 그 그린 주변에 벙커들이 굉장히 많았죠. 잘라서 3홀을 할 건지 하지만 근데 거리가 230m 지점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혼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 번쯤은 저처럼 공략을 그린을 바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그린이 생각보다 어려운 그린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린 주변에서 충분히 벙커에 빠지더라도 충분히 어프로치로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의 서비스 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이제 7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7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포인데 392m예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해저드도 많고 뭔가 끊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눈속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저 낭떠러지 부분 있잖아요. 저기까지가 270m인데 맞바람성도 있고 해서 저기까지 갈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저 뒤로는 그냥 신경을 쓰지 말고요. 자, 230m 지점에 보면 왼쪽에는 페어웨이 벙커가 있고 우측에는 해저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어웨이 왼쪽 지점에 있는 벙커를 보고 그냥 바로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해저드에 빠지게 되면 왠지 팁박스에서 다시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측 해저드는 피하는 작전으로, 자, 저는 이렇게 벙커를 보고 자신 있게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신 있게 쳤는데요. 바람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측으로 펴서 다행히도 이렇게 페어웨이에 안착을 했네요. 네. 네. 자신 있게 스윙을 하니까 확실히 볼 스피드도 잘 나오고요. 네. 자, 그럼 남은 거리가 이제 120m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핀보단 또 짧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핀보다 지나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고 공략 지점은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핀보다 짧게 혹은 핀보단 약간 우측, 핀보단 지나치지 않게. 그러면 거리가 대략 120m 정도만 칠 건데요. 그냥 바람을 생각하고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120m를 피칭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피칭으로 공의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굉장히 다 다른데요. 피칭을 저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놓고 치게 되면 거리가 대략 125m 정도가 나가고요. 자, 그리고 공을 오른발에다 두고 쳤을 때는 대략 130m 정도가 나가고요. 공을 왼발에 두고 쳤을 때는 120m 정도가 나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캐치를 하셨나요? 자, 제가 볼을 가운데 뒀을 때는 125m가 나간다고 설명드렸고, 공을 우측 발에 뒀을 때는 130m 정도가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공을 왼쪽 발에 뒀을 때는 120m가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즉 5m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 플레이 하다가 나는 만약에 145m가 남았는데 나는 7번이 140m가 나가고 6번이 150m가 나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딱 채가 가운데 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공의 위치에 따라서 한번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120m를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칭이지만 공을 왼발 쪽에다 두고요.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쁘진 않았죠. 네. 어쨌든 핀보단 지나치지 않게 최대한 120m만 딱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아주 또 좋은 버디 찬스가 왔는데요. 자, 이 마스터즈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코스 자체가 최대한 보기를 안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동시에 기회가 왔을 땐 꼭 버디를 잡는 그런 홀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디 찬스가 왔을 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버디를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 5m 정도만 쳐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컨시드가 1m라는 거 잊지 마시고 1m가 지나가더라도 큰 어려움 없다는 점. 네. 그럼 저는 5m 스트로크를 하면서 한 컵 정도만 보고 5m를 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볼 스피드가 3.0이 나왔는데요. 이 3.0이라는 수치는 대략 6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저는 지금 한 컷만 보고 6m를 스트로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경사를 좀 무시를 하고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번 홀 같은 경우는 사실 우측은 해저드고 좌측은 벙커였는데, 사실 벙커에 빠진 라인이 있더라도 우측이 해저드는 무조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측 해저드를 빠지게 되면 왠지 그 직후방선에서 드랍을 해서 저희 시합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드랍의 위치를 굉장히 뒤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오빈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벙커에 빠지든 한이 있더라도 벙커를 겨냥을 해서 티샷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공략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아이언 지점, 그 그린 공략할 때는 핀보다는 어쨌든 지나치면은 다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된다는 안 좋은 그런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핀보다는 짧게 이렇게 공략을 해서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 위치에 따른 그 거리의 변화를 꼭 한번 느껴서 연습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자신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번 홀 파3 178m에 와 있는데요. 함정이 뭐냐면 그린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러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8번 홀 같은 그린은요, 핀보다 우측으로 가게 되면 절대 파를 기록을 못하는 그런 그린이거든요. 저 지점으로 최대한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굳이 온그린이 안 되더라도요, 뭐 그린 좌측으로 미스가 나더라도 아무런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린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자, 공략 지점은 저는 저 지점으로 할 텐데, 거리가 178m의 내리막이 오라서 173m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173m면은 그냥 170m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3m 차이 그런 공략은 사실 저희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170m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8번 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열려 맞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핀보다 무조건 좌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열려 맞지 않게끔 그것만 신경을 쓰고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름대로 왼쪽으로 잘 친 것 같긴 한데요. 바람 때문에 확실히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핀보다 우측으로 가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정도면 오르막 퍼팅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남은 거리가 4.7의 높이가 0.15이기 때문에 대략 7.7m인데 8m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오르막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공략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홀컵이에요. 만약에 좀 과감하게 했다가 좀 좌측으로 가게 되면 내리막성을 타고 좀 또 그린 엣지까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린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거리를요, 정확히 8m로 맞추고, 만약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컨시드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작전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한 4컵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자, 4컵에 정확히 거리를 8m를 맞춰서 쳐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가까이 붙이려고 할 때가 더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붙이기 작전으로 해서 좀만 더. 아깝다. 네, 이번에는 그 볼 스피드를 보니까 한 대략 7m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아쉽지만 파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 8번 홀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린 난이도가 거의 최상이에요. 핀보다 왼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핀보다 우측으로 공략이 되면 절대 파를 기록을 못하는 그런 그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파를 기록하는 것도 나쁜 공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8번 홀은 버디 옥심보다는 최대한 파를 지키는 작전
그런 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9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9번 홀에 와 있는데요. 9번 홀은 파5 홀이고요. 519m인데 그 티샷 할 때 그 공략 지점을 보니까요. 좌측 페어웨이 벙커도 있고 우측에 페어웨이 벙커도 있는데요. 사실 벙커를 빠지게 되면 투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벙커 턱이 제 기억에는 벙커 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턱인 것 같은데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최대한 벙커를 피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자, 왼쪽 벙커를 겨냥을 하고요. 페이드성으로 구질을 한번 정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페이드가 안 걸려서 똑바로 가게 되더라도 그냥 뭐 벙커에 빠지는 그 정도. 네, 왼쪽으로 감기면은 오비겠죠. 왼쪽으로 절대 감기지 않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페어웨이만 지킨다면 투혼 공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최대한 티샷이 관건인 것 같네요. 자, 나름대로 페이드를 걸어서 치긴 했는데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괜찮네요. 지금 저는 이제 왼쪽 페어웨이 벙커를 보고 약간 페이드 구질로 해서 공략을 했는데 만약에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스윙을 하시면 드로우가 살짝 걸려서 페어웨이에 안착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페어웨이에 이렇게 안착이 되다 보니까 남은 거리가 230m의 뒷바람송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10에서 220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그린 입구 쪽에 어떤 장애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벙커도 없고,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투혼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공략 지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지점이긴 한데요. 내가 미스를 하지 말아야 할 곳, 일단 거기를 먼저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미스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은 핀보다 지나가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린 주변에는 어떤 장애물이 없어서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린 좌우측에 보이는 저 벙커들만 피한다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핀을 바로 보고 한번 온그린 작전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제 멈춰라. 어쨌든 그린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핀보다는 조금 확실히 런이 조금 있네요. 네. 오, 생각보다 핀 뒤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나빠 보이는 그린은 아니에요. 앞에 그 어떤 언덕 같은 그런 볼록한 부분이 있긴 한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그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린 경사는 라인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브레이크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글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자, 남은 거리가 11m, 거의 12m 정도의 내리막은 0.09가 있긴 한데 그 그린 지금 공이 여기 있고 홀컵이 여기 있으면 이 중앙 부분에 이 볼록한 언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오르막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12m, 저 내리막은 거의 안 보고요. 그냥 딱 12m만 계산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많이 안 먹네요. 네. 지금 볼 스피드가 4.5가 나왔는데요. 12m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예요. 어쨌든 12m를 조금 넘게 쳤는데도 이렇게 뭐 1m 이상 지나가지 않고 컨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11.9에서 내리막을 계산했더라면 아마 홀컵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9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이 두 번째 샷에서는 티샷에서의 그 양쪽에 있는 벙커,
그 부분만 피한다면 충분히 투혼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티샷에서의 그 구질을 한 가지 설정을 딱 해서 티샷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코스 자체가 파4 홀이나 파3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린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그 랜딩 지점에서 장애물들이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해저드라든지 벙커라든지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코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티샷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티샷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두 번째 샷이나 세 번째 샷의 그 과정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 구질을 꼭 몸에 기억을 해서 가장 자신 있는 구질을 가지고 그 드라이버 공략을 해주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만 역시나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또 어렵고 그래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코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